대부분 마케팅을 하려는 어떤 업체나 사장님들 보면은 자기가 막 진짜 뭐 고난이도의 업계거나 막 특수하거나 되게 막 뭐 이해관계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는 가운데 마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보통 어차피 로컬 상황인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일단 정리해야 되는 게 있죠. 제가 자기의 상품이 뭐 온라인 쇼핑몰처럼 뭐 이런 건지 DB 상품인지 아니면 로컬 베이스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뭐 몇 가지를 체크를 하고 지금 고객들이 그 해당 서비스나 상품을 찾는데 주로 찾는 뭐 매체가 어딘지 아니면 매체가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 다양한 게 예를 들어서 뭐 10%씩 10군데가 있으면 10군데를 다 10%씩 분포되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해서 못하면 가설을 세우는데 가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대부분 그 업종에 있는 사장님들이 내공이 있거나 오랫동안 일했으면 그 가설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진짜 확실한 뭐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그냥 개인의 판단은 그냥 다 가설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가설 검증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뭐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뭐 병원이든 로컬 지역사회에 있는 상품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필히 보냐? 플레이스 볼 거예요.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뭐냐 지금 말을 플레이스라고 표현하니까 플레이스 해야 되나 플레이스 해야 되나 자꾸 그럼 그거 지도를 해야 되나 지도 위치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에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 한 10년 동안은 인터넷 그냥 세상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휴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를 지금은 거의 휴대하는 상황이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휴대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시절에는 뭐냐면 홈페이지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뭐냐면 회사든 개인이든 뭐든 간에 어떤 웹에다가 하나의 안내 페이지든지 소개 페이지 아니면 매장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병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여기 있고 여기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가 진료 시간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이런 내용을 보고 거길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패턴이 지금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지금 역할이 옛날 상황하고 좀 다르고 사람들이 근데 왜 플레이스를 갈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옷을 사는데 왜 동대문을 가고 음식을 사는데 왜 홈플러스나 마트를 가고 왜 좀 고가의 물건 선물이나 사는데 백화점을 가시죠? 왜 그러세요? 그냥 그거 파는 어떤 소매 매장들이 다 있잖아요.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뭐 루이비통도 있고 모두 다 있는데 그 매장을 가면 되시는데 왜 백화점을 가요? 가면 편하니까 거기 가겠죠. 거기서 음식도 먹고 내가 루이비통 것도 살 거지만 뭐 속옷도 살 거고 뭐 그릇도 살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신발도 살 거니까 막 이게 각 매장을 이렇게 소매장을 다 돌아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을 가겠죠. 근데 플레이스를 왜 가요? 플레이스를 네이버에서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그냥 지도상에 어디 위치에 있는 위치 정보만 담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다 담았어요. 백화점처럼. 블로그 클릭하면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블로그 글을 쓴 것도 쭉 볼 수 있죠. 여기를 다녀온 사람의 리뷰도 쫙 볼 수 있죠. 위치 정보 당연히 볼 수 있죠. 안에 인테리어 관련된 거 위에 사진이나 이런 거를 안 올려놨으면 볼 수 없지만 거기에 뭐 거기에 서비스에 관련된 건 이런 걸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탭들이 그 플레이스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예약 기능이라든지 톡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으로 이동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마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이미 젊은 층이라든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해서 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에다가 펼쳐서 예를 들어서 뭐 신림동 맛집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신림동 미용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 중에 뜨는 것 중에 하나 클릭해서 플레이스 쪽에 가서 플레이스 쪽에 뭐 이것저것 정보를 보고 여기 아닌가요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도 뭐라고 그 로컬 매장에 관련된 뭐 미용실이나 신림동 맛집을 쳐보세요. 그럼 파워링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밑에 보거나 뭐 최상단 섹션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섹션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플레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플레이스 안에 정보를 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플레이스라는 것 자체가 그 세팅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레이스 세팅이 중요한데 플레이스 안에 세팅을 잘하기 위해서 플레이스 세팅을 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플레이스 자체의 세팅을 잘해야 되는 건 자체를 잘하지만 플레이스 안에 또 바로 블로그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갈 수 있거나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세팅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지금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채널에 의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엄청 늘었다. 이런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분석을 했더니 발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요소든 간에 다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서비스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거를 강화할 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원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리소스가 있는데 금액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금액으로 쓰는 게 한 200만 원 있어. 그 200만 원을 뭐 대행사에 쓰는 200만 원일 수도 있고 내부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200만 원의 가치의 어떤 에너지 직원한테 뭐 좀 전담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만진다고 할 때 그 자원이 있을 때 그거를 뭐 인스타그램도 다 관리하고 블로그도 다 관리하고 플레이스 관련된 것도 뭐 이런저런 관리를 다 하고 이러기가 또 뭐 타켓 광고나 이런 것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할 수 스킬을 그거를 하기가 본인이 그거를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냥 단순히 관리자 페이지 만지거나 이 정도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만지는 거를 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를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본업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집중도가 몰입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인사를 하거나 현장에서 해야 되는 뭐 CRM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면 개인화 마케팅 뭐 이런 용어가 최근에 이제 화두가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에 맡겨야 되고 마케팅 대행사에 맡길 때 어떤 대행사를 초이스하고 어떤 대행사에 맡겨서 잘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은 뭐가 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환경에 따라서 나는 직접 하겠어 하실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런 상황들 있죠. 이미 이 컨텐츠를 볼 필요도 없으신 분들이 뭐냐면
가게가 대형 가게여서 보통 가게에서 그 사장님들이 가게 등에서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진두지휘만 하면 되고 시간이나 여력이 남아서 본인이 마케팅에 집중하고 실무적인 거는 핵심 인력들이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회사가 잘 굴러가는 구조. 뭐 보통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이렇게 굴러가고 그런 데들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몇번 매장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든 서비스를 하든 하는 뭐 맛집이든 미용실이든 이런 데들은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필히 어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맥락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하시고 망설이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그 지금 뭐 시중에 대중에 이제 교란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마케팅 대행사들도 너무 많고, 마케팅 대행사들이 그래서 최근에 뭐 얘기하는 게 뭐 15년이 됐니, 10년이 됐니 이런 얘기를 왜 검증을 해서 얘기를 하냐면, 보면 오래되지 않고 그냥 신생으로 만든 친구들이 뭐냐면 그냥 조금 이거를 끄적끄적해서 만져서 요 부분만 건들면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요 부분에 대한 업무 대행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업무 대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업무 대행처럼 맡길 것 같으면 뭐하러 맡겨요? 그냥 하면 되지 그 매장에서. 그러니까 그 블로그를 단가에 맞춰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 마케팅적인 그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학습하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당연히 저런 게 문제니 뭐 이런 게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몇 번 겪다 보니까 돈이 아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라 모르겠다 냅두자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 알아봐야 되는데 이러거나, 아니면 내가 좀 배워서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배워서 하는 게 쉽지 않거나 계속 이러고 있다 그냥 정체돼 있거든요. 아니에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는 길에 있어서 어차피 거쳐야 되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역들 있잖아요. 연애.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나는 한 방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해 꼬라서 행복한 사람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인이 뭐가, 그러니까 연애에 관련된 뭐 영역들 있죠. 내가 뭐가 그 부족한지, 나는 어떤 사람이 어울린지, 뭐 요쪽 영역도 되게 전문가들도 많고 방대한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몇 번의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겪고 막 그지 같은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막 진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을 겪고 또 회복을 하다가 결국엔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50만 원을 지불하고 저쪽 어디 업체에다 맡겼는데 저기가 제대로 하는 데인지 아닌지는 최대한 검토를 사전에 하시는데, 이거를 100%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0% 이상 여기는 뭐 제대로 하고 나쁘지 않겠다고 들어갔는데 엉망일 수도 있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회사가 진짜 다 엉망이어서 엉망이 아니라 사장님 것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엉망으로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테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꼭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요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플레이스에 되게 중요성을 좀 풀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냥 감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중요성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가 안 가도, 그럼 만약에 뭐 그 플레이스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되고, 그거 플러스 대행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그게 두려워서 뭐 돈이 아까워서 막 여기저기 의뢰해보고 뭐 진행을 해보는 거를 뭐 망설이고 있다. 그게 제 최악이라는 거.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